인공식량은 데이터가 저번에 한번 봤었죠? 그 패션 앱리스트에서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학습용 데이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딥러닝은 비정형 학습에 적합한 알고리즘입니다. 비정형 학습. 그래서 오늘부터 할 인공신경망 딥러닝은 패키지가 텐서플로 패키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케라스. 자, 한번 내용 보면 데이터 구조를 저번에는 봤었고 데이터 구조가 보면 앱리스트 로드 데이터. 그러니까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학습용 데이터가 앱리스트 외에도 숫자로 쓴 손글씨 데이터. 그 다음에 색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이 앱리스트 로드 데이터는 흑백 이미지입니다. 그거 외에 샘플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게 색상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 그 붓글씨로 쓴 숫자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 뭐 꽃 데이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10가지의 패션 아이템을 분류하는 데이터가 10가지 패션 아이템 그거예요. 그러면 인공신경망을 한번 보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로지스틱 회기를 잠깐 살펴보면 그 인공신경망은 로지스틱 회기에 앞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같이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기를 실행하는데 로지스틱 회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방정식이죠. 방정식 데이터 입력 특성을 가지고 와서 각 이진 분류일 때는 방정식에 AX 플러스 B 했을 때 예를 들어 방정식에 기울기하고 절편이 이진 분류면 하나인데 다중 분류일 때는 각 클래스별로 분류별로 방정식의 기울기와 절편을 학습을 통해서 구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번 시간에 했던 확률적 경사관법 확률적 경사관법 손실함수를 통해서 오차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가장 최적화된 실제로는 결과가 기울기하고 절편을 구하는 거죠. 기울기와 절편을 구해야 방정식의 결과값을 구하고 그 방정식을 뭘로? 로지스틱 핵이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각각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분류값인 0.0부터 1.0으로 변환해 주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고 그렇죠? 이진 분류일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 다중 분류일 때는 소프트맥스 함수 각각 그걸 이용해서 분류를 해주는 게 로지스틱 핵이 모델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확률적 경사하강법하고 같이 합친 게 인공신경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우리가 로지스틱 회기를 그러면 이제 픽셀 특성값이 28 곱하기 28이에요. 데이터 구조를 보면 트레인하고 그 다음에 트레인과 테스트를 볼까요? 그러면 앱리스트 케라스에는 자동적으로 앱리스트 해서 로드 데이터 오면 얘가 따라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분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전에 이거 안 할 때 여기 사이클런에 트레인 테스트 한다고 스플릿해서 따로 분리를 했죠. 섞어서 분리했는데 얘는 알아서 섞어서 분리를 해서 트레인 훈련 데이터와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 데이터는 그 검증용 우리가 튜닝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 찾을 때에 테스트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각각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볼까요? 구조가 어떤 형태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봤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로지스틱 분류를 한번 했었죠. 얘를 한번 여기로 가면 되겠다. 실행을 시켜보면 구조만 이제 지금부터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 괜히 개수 지금 3차원 배열이니까 이미지 데이터니까 거기에 대한 용계만 찍어도 지금 배열의 값이 첫 번째 데이터의 배열값만 찍어도 28 곱하기 28 286개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CF를 찍어봐야 돼요. 자 보니까 훈련 데이터는 6만 개고 테스트용 검증용 데이터는 10,000개예요. 테스트 데이터. 자 픽셀은 28 곱하기 28 픽셀. 자 보니까 6만 개 전체 데이터에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클래스가 0부터 9까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총 10가지 분류다. 이 말이죠. 그럼 6만 개면 우리가 골고루 섞여 있다 보면 한 클래스당, 한 분류당 6개씩이 있어야 되겠죠? 골고루 분류된 아주 베스트는 꼭 그렇진 않더라도 보면 5,923, 6,700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체적으로 6,000개의 뭐 앞뒤에 개수 정도 되는 거 그렇죠? 분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알고리즘들은 얘의 이미지의 구조, 모양을 보고 분류를 하진 않아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단순하게 수치를 계산해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이 얘가 패션 뭐 아이템이라고 했으니 신발인지 가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클래스를 0부터 9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얘는 뭐 항상 수치값으로 분류를 합니다. 수치 그대로. 자, 그러면 자 로이스트 해기가 지금 현재 얘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로이스트 해기로 한번 돌려봤어요. 로이스트 분류로 분류봤을 때에 보니까 로이스트 분류에 그것도 확률적 경사광법을 이용해서 크로스 밸리데이터까지 해서 교차 검증까지 해서 돌렸더니 뭐가 나왔냐면 81% 정도 나왔네요. 검증 데이터가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 데이터 검증 데이터예요. 그럼 80 그러면 뭐 저기 훈련 데이터는 한 85% 아마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85% 81% 로이스트 핵이 로이스트 핵이하고 또 분류를 해봐야 되니까 같은 데이터를 패션 아이템 을 로지스틱으로 돌렸을 때 훈련은 한 8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81% 85, 81 정도 81, 9 뭐 이러니까 82%를 치고 19 어쩌고 좀 82 반을 해서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인공신경망을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인공신경망은 우리가 인공신경망 뭐 뉴럴 네트워크 이러니까 뭔가 인간의 뇌의 어떤 구조라든지 내가 그 학습하는 무슨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학습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응? 완전히 인공신경망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방정식을 학습하는 거예요. 방정식을 단순하게. 그러면 방정식을 학습할 때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한 개에 셀 값이 28, 28이죠. 응? 그럼 나중에 여기는 3차원 배열로 바로 넘겨도 되는데 응? 만약에 그걸 1차원 샘플 한 개당 이미지 한 개당 1차원 배열로 리셋하게 되면 한 데이터가 갖는 특성의 개수가 784개입니다. 그렇죠? 28 곱하기 28, 780. 응? 84개. 응? 다 1차원 배열로 한 개를 딱 늘리면 28픽셀이고 28픽셀이니까 지금 데이터 한 개당 28행, 28열 그걸 한 라인으로 쫙 늘리면 리세이브 하게 되면 뭐 마이너스 1 28 곱하기 28 이러면 뭐 총 784개의 입력 뭐 특성값이 생긴다 이 말이죠. 특성값.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했던 로시트 얘기 대표적으로 했을 때의 그 물고기는 특성이 7개였습니다. 분류가 7이고 클래스가 7개고 특성은 5개였죠. 뭐 길이, 무게, 대각선, 높이, 넓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보다 많다 이 말이에요. 특성이 784개니까 그러면 784개의 한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이미지 하나 가지고 방정식을 계산하면 얘가 방정식을 계산하면 특성이 784개니까 얘의 방정식을 계산할 때에 그러면 뭐 이렇게 되죠. 원래 우리가 처음에 간단하게 방정식 하면 AX 플러스 B인데 특성이 784개란 말은 여기에 들어갈 기울기가 총 784개란 말입니다. 그렇죠? 횟수만 많아진 거예요, 지금. 뭐 식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입력 특성 데이터가 하나일 때 AX 플러스 B였고 뭐 2개, 4개 하면 AX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어쨌든 절편은 무조건 하나. 그러면 얘는 특성이 784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3개는 기울기를 W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특성이 784개. 우리 여기서의 이미지 데이터의 특성은 픽셀이에요. 픽셀. 그렇죠? 그러면 특성이 784개면 얘가 뭐 만약에 기울기 학습할 때 데이터가 x w 1 곱하기 입력값을 뭐라지? 특성 한글 특성 1 그다음 플러스 w2 곱하기 특성 2 쭉쭉쭉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w 784 곱하기 w 784 곱하기 특성도 784번째 거 784번째 플러스 절편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런 방정식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784개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방정식에 계산되는 구해야 될 기울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 기울기 또는 개수라고 합니다. 기울기 또는 개수가 특성 개수만큼 늘어나고 이진분류는 얘 하나만 계산하면 되니까 다중분류일 때는 방정식이 클래스의 개수만큼 생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진분류일 때는 하나의 방정식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 로이스트 해기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확률로 변환시켜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중분류는 방정식이 클래스 개수만큼 생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특성은 784개, 방정식은 클래스 개수. 여기서의 특성은 784개의 클래스는 종류가 지금 패션 아이템의 종류가 10개예요. 그럼 하나의 데이터당 패션 아이템 클래스 개수만큼 방정식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어보면 이 한 개당 방정식별로 개수가 나오니까 W1 그러면 저기 뭐지? 이미지 한 개당 X 여기는 이제 입력 특성을 X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X1부터 X784개까지가 뭐 처음에 방정식의 개수가 클래스 개수가 10개니까 방정식이 G1부터 G10이라 치면 이 방정식 계산할 때의 기울기 이 방정식 계산할 때의 기울기 절편은 논외로 치겠습니다. 어쨌든 절편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G식까지 계산되는 방정식에 이용되는 기울기가 총 784개 784개 곱하기 개수 뭐 클래스가 10개 그렇죠? 그럼 계산할 때 우리가 필요한 개수가 784개 곱하기 한 번 계산할 때 데이터 입력값 한 개당 뭐 필요한 기울기가 784개에 클래스는 10개죠. 거기에 뭐 절편 10개 그러니까 필요한 기울기나 절편이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7840 플러스 10 이렇게 그렇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 학습할 때 한 개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각각의 방정식 각각의 입력 특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연결이 되어서 다 계산에 참여하는 게 이게 복잡하게 막 그려지겠죠 나중에 그림으로 그리면. 그래서 그게 뭐 인간에 있는 뇌의 뉴런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신경, 전, 혈관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인공신경망입니다. 그 데이터를 하는 처리 우리가 인간의 뇌가 뭔가 사고를 하고 학습을 하는 그걸 뭐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림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방정식을 학습하기 때문에 그 복잡해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태가 그림 구조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형식에 따라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 왠지 인공신경망 하면 그렇죠? 뭐 인간의 뇌를 모방해가지고 AI가 학습한다. 이래서 뭔가 엄청 뭔가 신기하고 어려울 것 같은 거 아니고 그냥 뭐 얘는 단순하게 방정식을 하는데 많이 하죠. 그죠? 방정식을 하나 데이터가 벌써 방정식 개수가 10개나 아니들 얘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한다고 계산을 많이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의 어떤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머신러닝, 사이키런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핀러닝, 스트레스에서 사용하는 또 용어가 조금씩 다르니까 자, 거기에서 볼 겁니다. 자, 인공신경망에서는 각각의 데이터의 이 단계를
구분을 지어서 층이라고 부릅니다. 층. 그러면 층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중 분류일 때 분류의 결과 있죠? 클래스의 개수, 클래스. 그러면 지금 현재 데이터는 클래스가 10개예요. 10개란 말은 방정식의 결과가 10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뭉뚱그려서 출력이랍니다.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분류를 이제 결정지어야 되니까 그걸 출력이래요. 그러면 각각의 방정식을 여기서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 또는 유닛이라고 불러요. 각각의 사이키누에서는 클래스라 했는데 얘는 뉴런이라고도 해요. 출력의 결과, 방정식 하나씩 결과.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하는 학습 데이터는 출력층에 10개의 뉴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전에는 그걸 우리가 10개의 클래스로 구성하고 있다 이랬는데 인공지능망은 10개의 뉴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단계를 나누어서 층이라 한다 했는데 그러면 입력 데이터를 이렇게 펼쳐서 만든 걸 입력층이라고 해요. 입력층. 그럼 지금 현재 인공지능망은 단순하게 입력층, 출력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층이 두 개.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할 이 인공지능망 말고 얘가는 우리가 보통 딥러닝이라 부르는 심층신경망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이라고 하는 또 층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층을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층이 여러 개다.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층이 여러 개다. 지금은 기본적인 인공지능망 ANN에서는 입력층과 출력층 두 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어를 보면 그렇죠? 방금 전에 경사관법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계라고 보면 됩니다. 로지스틱 회계가 방정식을 학습하는 거. 그 다음 경사관법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앞에 확률적 경사관법 했을 때 확률적 경사관법은 한 개씩 샘플 데이터에서 한 개씩 끄집어내서 싹 다 한번 사용하면 그게 1F라고 했어요. 인공지능망 딥러닝에서는 확률적 경사관법은 아니고 여러 개씩 꺼내는 경사하강법을 사용합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 말고. 데이터가 6만 개 되니까 한 개씩 꺼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2의 배수에 해당하는 경사하강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개씩 꺼내기. 여러 개씩 꺼내서 쓰는 경사하강법이 갑자기 용어 생각 안 나네. 인성? 완주 경사하강 말고 신원에서 사용하는 경사하강법. 32, 64. 이게 무슨 경사하강법이지? 응? 몰라? 용어? 뭘 자꾸 고개를 인도에서는 긍정이 이렇게요. 이게 모른다가 아니고 이건 안다는 의미인데 뭔 경상법이었어? 나도 지금 용어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본다. 그치 미니 배치. 전체 다 꺼내면 그냥 배치. 미니 배치 경사방법을 사용합니다. 확률적 경사방법은 아니고 뭐냐 데이터가 지금 많으니까 그죠? 픽셀 다니니까 벌써 한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미니 배치 경사방법을 이용한 미니 배치 경사방법은 숫자의 개수가 2의 배수면 됩니다. 정렬하기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용할 케라스의 알고리즘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데이터가 32개씩 32개 기본 그렇죠. 32개씩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보면 아까 방금 전에 했죠. 뉴런 또는 유닛이라고 합니다. 유닛. 클래스별로 계산한 방정식의 개수 다 이 말이에요. 방정식의 개수. 앞에 사이클론에서는 클래스라고 했고 지금은 인공지능망에서는 뉴런 또는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력층과 입력층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 결과 뉴런을 구성하고 있는 층을 출력층이라 하고 입력 데이터의 특성에 해당하는 층을 입력층이라고도 합니다. 왼쪽으로 다른 책에 입력층 이런 말은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그냥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출력층, 입력층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앞에 함수가 있었죠? 정사항법 할 때 함수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함수에 대한 내용. 자, 얘가 이제 클래스에 이제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건데, 한번 봅시다. 순서가 비슷해요. 순서가 우리 앞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우리 앞에 사이클론을 생각해보면 데이터를 전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모델 객체 생성하죠. 클래스를 불러와서 뭐 로이스트 객을 불러온다든지 결정 트리를 불러온다든지 해서 모델 객체를 생성합니다. 물론 그럴 때에 해당 클래스에 각각 매개 변수가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모델 객체 생성한 다음에 순서가 뭐 해서 훈련을 했죠. 객체 생성한 다음에 훈련했고 그 다음에 스코어 측정하죠.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 가지고 와서 프레딕트 해서 아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순서였다면 요거 조금 그게 더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는 지금 현재 할 우리가 인공신경만 뒤에가는 딥러닝은 층으로 형성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층은 출력층도 있고 그 다음 입력층도 있고 중간에 다른 중간에 형성되는 층도 있어요. 그래서 층이 여러 개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층이 여러 개로 구성이 되었고 모든 입력 데이터와 뭐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다 계산에 참여한다고 해서 걔를 밀집층이라고도 부릅니다. 완전히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래서 그걸 밀집층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 층을 생성한다 이 말이야. 자, 첫 번째에 자, 층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드는 건 지금 중간에 층 말고 기본적인 층만 생성을 할 거예요. 입력값이 들어와서 각각의 기울기로 인해서 방정식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다중분류 출력층으로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 자, 층 만들기는 테라스의 레이어 패키지에 댄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걸로 층을 먼저 만듭니다. 층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했던 사이클론에서도 모델 객체를 생성했는데 그 전에 얘는 층을 먼저 만들어 놓고 모델 객체를 생성을 하면 돼요. 그러면 층을 이제 생성을 먼저 합니다. 첫 번째 인수값은 뉴런 개수예요. 앞에 머신러닝에 비교하면 클래스 개수. 그럼 지금은 10개죠. 그러면 10 이런 말이야. 10. 얘는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그렇죠? 분류 클래스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 액티베이션은 활성 함수라 합니다. 활성 함수. 활성 함수는 우리가 앞에 로지스틱 회기에서 사용했던 방정식의 계산값을 분류로 변환해주는 함수를 활성 함수라 해요. 그러면 로지스틱 회기에서 이진 분류는 시그모이드 함수였고 왜냐? 수가 넣으려면 확률값이 나와야 됐죠. 0.0으로 변환해준 그걸 활성 함수라 해요. 그러면 그거 로지스틱 회기에서 사용하는 함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진 분류면 시그모이드 함수고 그 다음에 다중 분류면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인공신경망이 뭐 경사항법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기 계산법이라 했으니 그 다음에 input 언더바 shape은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데이터 하나당 입력 데이터의 크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뭐 입력 데이터가 특성이 784개죠. 그럼 784개. 데이터 개수는 지정을 안 합니다. 데이터의 입력 데이터의 크기를 지정하는 거예요. 크기. 계열의 형태. 몇 열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가 한 개당 2,000원 배열이죠. 2,000배열. 이제 한 개당 지금 2,000배열. 28 곱하기 28이죠. 그러면 28 곱하기 28. 만약에 3,000배열이면 뭐 색상이 있는 데이터면 28 곱하기 28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력 데이터 크기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모델 객체를 생성하는데 모델 객체를 생성할 때의 매개 변수는 앞에서 만들어진 생성된 층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층 전달. 그러면 앞에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했던 것 중에 층이 이제 추가되는 게 하나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때는 층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자, 모델 객체 생성한 다음에 그 해당 모델 객체에 대한 조금 필요한 매개 변수 설정을 해줄 겁니다. 매개 변수 설정. 자, 그게 컴파일 메서드예요.
자, 첫 번째는 로스가 앞에서 우리가 경사하강법에 이용했던 손실함수 종류를 입력하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손실함수는 해봤던 게 힌지 손실함수가 있었고, 그 다음 로지스틱 손실함수가 있었고, 그렇죠? 쏘리. 정신이 없다. 이진 분류일 때 로지스틱 손실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진 분류일 때 로지스틱 손실함수,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했습니다.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다중 분류는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이진 분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다중 분류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이게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요거죠. 지금 현재 타겟 데이터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타겟 데이터가 요거 0부터 9까지의 정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손실함수의 정수 형태의 타겟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름이 손실함수 이름이 스파스 언더바 카테고리컬 언더바 크로스 엔트리프예요. 그러면 타겟에 입력되어 있는 값 그대로 분류에 저장하겠다 이 말. 분류를 시킬 거예요. 원래 그냥 순서 타겟 그대로 클래스 그대로 분류합니다. 그걸 정수형 다중 분류 손실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얘가 이렇게 구성이 안 된 경우도 있나요? 요거 이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혹시나 다른 참고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 예제 데이터 보면 타겟이 이렇게 구성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다중 분류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은 타겟을 첫 번째 걸 한번 찍어볼까요? 타겟 데이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프레임 타겟 한 10개 앞에서 10개 찍어볼까요? 구성 형태가 뭐 보나 안 보나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타겟 데이터가 그냥 정수 형태의 0부터 9까지 이루어진 정수 형태로 타겟이 지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그 타겟이 패션 분류에 뭐에 해당하는지는 모르지만 보면 앞에 거 지금 타겟 트레인 타겟을 10개 찍어보면 앞에 게 저는 504191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찍혀있어요. 앞에 거 10개. 여러분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아마 랜덤하게 섞여져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면 지금 앞에 10개의 타겟이 5041921314 뭐 뭔지 몰라요. 지금. 그렇지만 이게 뭐 정수형 다중분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카테고리컬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된 값을 첫 번째 한 개를 또 배열 형태로 줘요. 그러면 5란 말은 우리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돼요. 5는 5란 말은 5가 클래스가 뭔지 모르지만 이걸 이렇게 첫 번째 0, 1, 2, 3, 4 0, 1, 2, 3, 4 5번째는 1 나머지는 0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클래스 자리만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일반적인 카테고리컬 클로스 엔트로피랍니다. 그러면 0이면 첫 번째 1이고 나머지 0이겠네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로 정수형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걸 이진 데이터, 뭐 이진수 형태의 배열로 구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보고 타겟의 구조를 봐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정수형 형태로 돼 있는지 따라서 손실 함수가 각각 달라집니다. 이진 분류는 상관없는데 다중 분류일 때. 그러면 보통 샘플 데이터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형 데이터도 있고 이런 형식으로 숫자 온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다. 이 말. 그러니까 타겟 형태를 구성을 봐야 되겠죠. 구성인지 따라서 이걸 쓸 건지 이걸 쓸 건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데이터의 개수가 작으면 이걸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클래스의 개수가 작거나 데이터가 작으면. 그런데 지금처럼 데이터도 많고 클래스의 개수도 많으면 한 번만에 얘를 알아맞히면 되는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 리소스 차지하는 것도 많겠죠. 숫자 한 개로 이루어질 거 이걸 지금 배열 형태로 또 변경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것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먼저 타겟 구조도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형태인지 그냥 일반 10진수 숫자 형태인지 한계값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클래스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손실함수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손실함수는 이게 정해져 있네요. 어떤 형태로 분류할 것인지에 따라서 각각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인지 그냥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인지 정수형인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인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거 써야 되겠네요. 마지막 거 정수형 다중 분류로 분류를 하는 손실함수를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매트릭스는 이제 얘는 지금부터는 에포크 단위별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에포크 단위. 그러면 각 에포크 1, 에포크씩 뭘 출력하냐면 기본적으로 로스는 출력을 해줘요. 로스. 그 다음에 로스 외에 내가 액큐러시, 뭐 여기서는 정확도라고 합니다. 에포크 단위별로 출력할 속성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단위가 뭐지 아니 그 에포크 횟수가 많을수록 그걸 이제 화면에 저기 터미널창에 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뿌리는 게 속도가 더 빠르겠죠? 또 단위별로 그게 뭐 실행 시간이라든지 값을 또 출력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보고 같이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출력할 거면 출력을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얘가 에포크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게 속도도 조금 느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내용 같이 출력을 해야 되니까. 자, 그게 모델 설정이고 그 다음 이제 설정이 끝나면 우리가 앞에 핏 메서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핏, 그 다음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훈련 데이터, 그죠? 핏 할 때 훈련 데이터, 그 다음에 타겟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 에포크 횟수 몇 번 돌릴 것인가. 그 다음 배치 사이즈가 미니 배치 경사광법의 개수입니다. 기본값은 32. 네, 일반적으로 이제 32, 64, 128 이렇게 넘어가요. 이 배수 단위로. 그 다음에 평가가 있습니다. 검증 데이터, 이제 평가. 자, 우리가 앞에 뭐 할 때 그랬지. 교차 검증할 때 데이터를 총 3개로 나눴죠. 훈련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가장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검증 데이터가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예측하려고 사용하는 테스트 데이터가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훈련 데이터는 따로 두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뭐 얘가 이름이 조금 달라서 비슷해서 그런데 요거 할 때 저기 검증할 때 사용하는 걸 쟤는 테스트 데이터로 합니다. 근데 변수명만 다르지 뭐 변수명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훈련하면서 오차 측정하고 검증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실제 새로운 딱 데이터 있죠. 데이터 주고 평가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evaluate다 이 말이에요. 스코어. 그거. 스코어. 그 다음에 앞에도 예측이 있었습니다. 프레딕트 해서 뭐 테스트 데이터든 아니면 아예 새로운 데이터든지 해서 각 클래스 뭐 확률값을 반환해 주는 게 있었죠. 저기 앞에 우리가 맨 처음 했을 때는 이어 분류할 때는 1 아니면 0 그러니까 다 맞추는지 아니면 아예 못 맞추느냐 그걸로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다중 분류니까 뭐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반환한다 이 말이야.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 그럼 아까 이 클래스가 10개니까 10개 클래스별로 확률이 뭐 이렇게 있으면 제일 높은 게 해당 부값이다 이 말이요.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면 되니까. 그래서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층이 추가가 되어 있고 해당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여러 가지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불러올 때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오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얘네들은 필요가 없고 자 지금 현재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3차원인데 여기에서도 있잖아요. 핏에 들어갈 때 아까 어디였지? 훈련 데이터 훈련시키는 요거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도 2차원 배열 형태예요. 그래서 뭐 지금 데이터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변환하기 전에 저번에 봤듯이 지금 현재 얘가 최소값 최대값의
크기가 차이가 매우 많이 납니다. 0에서 255까지. 범위가 적으로 높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완전 배경색인 거랑 완전 진한 거랑 0에서 255가 차이가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기 딥러닝은 각각 픽셀들, 각 입력 데이터들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가 기울기를 계산할 때 그 손실함수를 이용해서 정사각법은 기울기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되도록 뭐 데이터 자체도 간격이 좁은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255.0에서 솔점 단위까지 나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니까 배열 차원을 반환시켜야 되니까 얘가 28 곱하기 28을 하고 첫 번째 매개 변수를 마이너스 1로 두면 알아서 계산해서 이상 배열로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두 개 다 동일하게 전처리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전처리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다시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 사이킨런에 있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다시 뭐 평가 데이터랑 나눌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는 그대로 이거 밸류 스킬드가 어디에 필요한 거냐면 아까 요거 있죠. 이밸류에이트에 여기 들어갈 겁니다. 맨 마지막에 검증할 거. 맨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 두고 새로운 데이터 딱 왔을 때 얼마나 액큐러시나 로스가 있는지 그 확인하는 용도다 이 말이에요. 그거 그 용도로 다시 요거는 처음에는 뭐 6만 개를 7만 개를 여기서 6만 개와 만 개로 나눠줬죠. 그 다음에 다시 이 6만 개 데이터를 밸류와 트레인으로 나누겠다 이 말입니다. 20% 20% 그러면 실제로 이제 랜덤 스테이트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미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레인과 밸류로 나누는데 2%니까 6만 개면 트레인이 4만 8천 개? 그렇죠? 6828 6만 개 68, 48 자, 갑자기 곱셈이야. 사치 연산이 이제 워낙 여기 이제 계산을 컴퓨터한테 계산을 밀어버리니까 이제 잘 그게 안 됩니다. 상상으로 안 돼요. 계산이 빨리빨리 간단한 거라도. 자, 그걸 알아서 나눠줄 겁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얘가 48,000개도 충분히 많은 데이터니까 그렇죠? 48,000개도 충분히 많으니까 그걸 또 뭐 F구 단위로 돌릴 거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니라서. 자, 나눈 다음에 이제 봅시다. 저기 뭐 층을 생성하라고 했습니다. 층 생성. 여기까지. 층 생성. 자, 층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 인수값은 뭐 뉴런 개수. 뉴 개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10개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활성 함수는 다중 분류니까 소프트 맥스입니다. 이진 분류이면 시그모이드 함수.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력층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시그모이드 소프트 맥스. 왜냐면 얘는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아까 제가 중간에 층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 중간에 층을 추가할 때도 활성 함수를 지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뭐 활성 함수를 바꿔가면서 뭐 그거가 높은 걸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층일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출력층 얘가 출력층은 이진은 이진 분류일 때 시그모이드 그 다음 다중 분류 이때는 소프트맥스 이게 딱 정해져 있으나 나머지 중간에 생성하는 층은 시그모이드 써도 되고 소프트맥스 써도 되고 조금 있다가 보면 다른 함수 또 나와요. 그런 거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써도 됩니다. 그 다음 입력 형태는 784 28 곱하기 28이니까 784개 이렇게 지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모델 객체를 생성합니다. 케레스에 시퀀셜 모델 객체, 모델 클래스를 이용해서 모델 객체 시퀀셜 하면 왜냐면 뒤에 층이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치가 될 거니까 시퀀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컴파일 한다고 했죠. 컴파일은 뭐 해당 모델 객체 생성하고 나서 매개 변수를 지정해 줍니다. 우리가 사이킨런 할 때는 클래스 생성할 때 이미
뭐 모델, 객체 생성할 때 매개변수를 전달했는데 얘는 만들고 나서 따로 컴파일 메서드를 이용해서 별도로 매개변수를 설정하면 됩니다. 지금 타겟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수형 분류니까 로스를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에서 키러시 하면 손실하고 그 다음 정확도를 포크마다 같이 출력하겠다 그 얘기예요. 기본은 손실률은 기본 출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할 거고 모델 서머리는 조금 이따 봅시다. 이거 해볼까요? 요거는 해당 특징에 대한 필요한 매개 변수를 계산해서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각각 특징에 매개 변수 몇 개 필요한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서 봅시다. 책에 F9 기본 몇 개로 설정했는지. 책에도 기본 F9를 5로 했네요. 그럼 책에처럼 똑같이 5로 합시다. 기본 미리107 경사관법에 샘플을 가지고 오는 게 32개씩 가지고 오고 총 5번 반복할 거예요. 그 다음에 evaluate에서 아까 플리트로 나눈 요거 값으로 마지막에 검증, 평가해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우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놓고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제 쉬는 시간 때 쉬면 돼요. 돌려놓고 우리가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돌리면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해서가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 보고 단위마다 쭉쭉쭉쭉 출력된 게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 시간에 내용을 봅시다. 돌려봤죠? 자, 봅시다. 썸머리 해당 층에서 필요한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클래스별로 방정식을 학습할 때 필요한 뭐 기울기, 계수, 절편 그거 다 포함한 거예요. 그거 몇 개 필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층이 하나밖에 없고 출력층 실제로 계산된 결과가 나오는 건 층이 출력층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입력층은 실제로는 층을 안 친다고 출력층이 있으니까 이름을 입력층이라 했는데 이제 그 층을 안 친다고 했으니까 그럼 층 한 개의 형태가 아웃풋은 뭐 결과 뉴런 개수가 10개예요. 그때 필요한 한 개의 층을 통과해서 필요한 매개 변수의 그 결과는 7,850개. 아까 얘기했죠? 784 곱하기 10. 그 다음 플러스 10 하면 절편까지 표하면서 7,840개 절편 10절편은 뭐 뉴런 개수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게 뭐 매개 변수가 토탈 매개 변수가 7,850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보세요. 자, F9가 5번이죠? 그러니까 F9 별로 로스가 기본적으로 출력되는 거고 에큐러시 아까 매트릭스 속성에 에큐러시 적용놨으니까 에큐러시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보세요. F9 1번이랑 맨 마지막 F9랑 로스를 비교해 보면 뭐 줄어드는 게 보이죠? 거기에 저기 에큐러시도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보세요. 로스와 에큐러시가 두 개 합해서 1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비대 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확인을 해보면 에포크 횟수가 늘어날수록 손실은 줄어들고 에큐러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밸류 템플릿에서 밸류 따로 빼낸 거 있죠. 그거는 아까 48,000개하고 12,000개였죠. 그걸 뭐 다시 돌려봤더니 그건 로스가 대종적으로는 0.299 에큐러시는 9이에요. 근데 택에는 거는 좀 더 낮은데 왜 99까지 나왔을까? 택은 F당 85 그 다음 이벨루에이트 해도 85인데 요게 조금 92 92 그 다음 저기 밸류도 92 그 다음 훈련 데이터도 92 그렇죠?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하고 왜 차이날까? 다른 사람은 얼마 정도 나온가요? 30%? 응? 다른 사람 맨 마지막 거 그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보다 높게 그동안 성능이 많이 좋아졌는가 보다. 책하고 할 어떻게 다르니까 응? 그 알고리즘이 지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책이 벌써 한 제가 볼 때 책이 저게 한 3년 정도 지난 책이니까 그때 할 때랑 또 지금 할 때는 다르니까 예, 아무래도 알고리즘들이 업데이트되면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자, 그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프레딕트를 한번 해볼까요? 예측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예측 이제 나머지 앞에 데이터 있었죠? 저 앞에 나눈 요거 테스트 데이터. 요걸로 한번 프레딕트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완전 새로운 데이터 안 쓴 거. 안 쓴 걸로 프레딕트 해봅시다. 그러면 프레딕트 하려면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블루 클래스를 모르니까 뭐 한 개 찍어볼까요? 응? 아, 뭘 어떻게 저번 시간에 또 형사학원법에 요걸로 한 10개만 10개? 10개 한번 찍어볼까요? 데이터가 이미지가 뭔지 한번 봐야 되니까 거기에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를 줘야 되니까 5개? 4개에서 이 테스트 데이터를 찍어봅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할 때는 그렇죠. 스케일도 된 게 아니고 순수 스케일 하기 전에 거 찍어야 되죠. 지금 스케일은 픽셀 단위가 안 맞습니다. 255.0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뭐 요거 아무것도 하기 전에 원시 데이터 몇 개 샘플을 우리가 이미지로 얘가 도대체 뭔가 한번 보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순수 데이터를 찍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트레인 테스트가 아니고 테스트 인풋 10개만 그리고 10개 100에서 110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찍어보고 10개만 찍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예측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응? 예측하고 있는지 10개 분류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 이거는 프레딕트는 똑같은 단위로 넣어야 되니까 얘는 스케일 조정한 거 넣고 110까지 자 그러면 프레딕트 하면 반환하는 게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반환해요. 그럼 데이터가 한 개일 때는 리스트로 뭐 데이터 한 개일 때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확률, 두 번째 클래스에 대한 1차 배열이 반환되겠죠. 데이터 한 개.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10개니까 10개에 대한 10개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니까 10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데이터가 그걸 뭐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죠, 눈으로. 근데 이게 뭐 소위점 자릿수로 돼 있으니까 어떤 게 큰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저는 그걸 뭐 AR 뭐 소트해서 뭘로 오름차순 정렬할까요? 그러면 제일 큰 게 맨 뒤에 가겠죠. 제일 근데 뭐 그게 오름차순 정렬이 저번에 우리가 한번 했어요. 그 비지도 학습할 때 인덱스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반환해 주니까 비비에 들어가는 건 각 10개씩 클래스 중에서 몇 번째 클래스 값이 확률 제일 높은지 순서 인덱스 값만 반환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자릿수를 보면 되니까. 그래서 몇 프로 정도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보고 봅시다. 이미지도 출력해보고 과연 그 이미지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벨리트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에어포크 5번밖에 안 돌렸으니까 크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으니까 봅시다. 다시. 거의 마지막 에포크 돌아갑니다. 돌고 나서 보면 뭐가 일어났다. 이미지가 뭐가 안 맞다. 이미지 쇼에 인풋에 100에서 110까지 인수값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뭘로 써 전달했지? 아
바보같이. 앞에 거 10개, 앞에 거 10개. 아이, 값이. 10개 돌릴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100 플러스 I. 이렇게 해야 되네. 그렇죠? 인수값이 테스트 인풋에 인수값이 전달이 잘못됐어요. 왜냐면 이 반복으로 돌릴 거니까. 10번 반복으로 돌릴 거니까. 그렇죠? 그 인수값이 잘못됐네요. 그럼 100번째부터 할 거면 인덱스가 100 플러스 I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네. 인수값을 100 이거 슬라이싱 주지 말고 100 플러스 I 해서 왜 I 값이 지금 부분에 증가되니까 그렇죠? 100번째, 101번째 이렇게 되겠죠? 응?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지. 맞지? 인수값 잘못 전달해 줬네. 다시. 정신이 없네. 이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100 플러스 I. 100번째부터 돌릴 거니까. 다시 돌려야 돼. 이게 조금, 시간이. 저, 오류가 나면 또 돌려, F4 또 돌려야 되니까. 그게 조금, 시간이. 처음에만 지금, 우리가 처음에만 지금 이미지 출력할 겁니다. 얘는 계속 같은 데이터 쓸 거니까, 안 볼 거니까, 여기, 여기, 로스하고 액큐러시만 볼 거예요. 처음이니까, 어떻게 이 시간 잡아 보려고 지금 테스트 해보는 거. 그래 놓고, 그랬더니, 내가 뭔 데이터 돌렸지, 지금? 무슨 데이터 돌렸지? 왜 이 데이터지? 이거 제가 테스트 한다고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왔네요. 원래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죠? 이미지 데이터. 패션 엠리스트인데, 얘가, 여러분들, 제가 테스트, 다른 걸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구나. 그 패션 엠리스트보다, 그렇죠? 어쨌든, 방식은 똑같은 거 보세요. 데이터가 달라도, 그렇죠? 똑같아요, 방식은. 그럼 얘도 데이터가 6만 개에 28인가 봐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종류가 다른 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어쨌든 얘도 해보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금방 끝나. 요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손글씨로 된 숫자형 데이터예요. 근데 왜 정확도가 높으냐면, 얘가 정확하게 그게 인식이 되죠. 6, 0, 완전히 얘는 숫자별로 정확하게 셀값이 완전 거의 다릅니다. 그죠? 1하고 9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죠? 1의 픽셀 값하고 9의 픽셀 값이 완전 다르게 계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름이 요거는 우리 원래 할 거 책은 이거예요. 패션 언더바가 붙습니다. 이걸로 다시 돌려볼게요. 이게 정확도 액큐러시 높은 이유가 있었네. 제가 테스트 한다고 그걸 돌렸는데 안 주고 그냥 돌렸네. 요걸 다 요걸로 합시다. 똑같은 이미지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얘가 업그레이드 돼서 성능이 형상된 줄 알았지. 알고리즘이 그동안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이랬더니 아니구나. 좋다고 말았네. 패션 엠리스트입니다. 패션 언더바 엠리스트. 아까 그 테스트 그 학습용 데이터도 많이 씁니다. 똑같아요. 데이터가 우리가 다를 뿐. 그러면 요거예요. 예. 우리가 쓰는 데이터는. 그러면 번째부터 한 번째의 이미지 이거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보세요. 스코어가 아까 90인데 85까지 내려갔죠. 그럼 얘 비교해보세요. 얘가 각각 다른 데이터인데 지금 보면 뭐가 타깃이 어디갔노? 얘를 꺼야 되네. 얘는 요거 있죠. 이 가방하고 요 부츠 있죠. 이게 다른 종류인데 픽셀이 차지하는 범위가 조금 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양은 다른데 값이 비슷할 가방이 핸드백이 미니가 작을 수도 있고 그럼 걔 계산하는 값하고 요거 부츠 센달은 아예 다르니까 다르게 분류할 텐데 어떤 경우는 미니 핸드백 같은 경우 이 부츠랑 계산값이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걸 같은 데이터로 같은 분류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치값에 의하면. 근데 아까 그거 1하고 9는 완전히 다른 값입니다. 형태가 계산되는 게 1, 이거 이렇게 딱 한 거에 픽셀 계산값과 9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그래서 정확도 측면에서 걔가 더 높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숫자는 우리가 눈으로 구분 가는데 여기서 흑백 데이터를 봤을 때 얘랑 전혀 잘 구분 안 되고 또 요거하고 얘가 비슷하게 구분될 수도 있는 형태니까 응? 그래서 얘가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얘가
데이터가 이거 뭐 여기 있는 거 뒤에는 출력 안 했나? 뒤에 값이 왜 안 나오는가? 앞에 이거 AA를 출력 안 했네. 원래 AA를 출력해보면 각 클래스별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불기억이. 확률이. 그러면 클래스별로 확률이 나오면 지금 클래스가 10개죠. 첫 번째가 제가 이미 뭐 제일 높은 게 첫 번째 데이터는 세 번째에 있는 인덱스가 높다고 나온 거예요. 세 번째에. 그럼 이게 원래 수칙 프레딕트 했을 때 반환되는 리턴되는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는 만약에 한 0.1 어쩌고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는 또 한 0.1 세 번째 데이터가 한 0.9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도 0.1 이렇게 되겠네. 0.1 그 다음에 인덱스니까 그 다음에 2 번째는 뭐 여기는 만약에 0.2 이랬으면 세 번째는 한 0.89 이 정도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네 번째는 0.12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도 0.12 이 정도로 그러면 0, 1, 2, 3 인덱스 자리 세 번째가 제일 확률이 높다 이 얘기예요. 그걸 뭐 어설트 해서 인덱스를 반환해 준 게 이 결과값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AA를 찍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AA 찍어보세요. 확률이 뭐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 이게 총 10개 나온다 이 말이 2차원별 형태로. 그래서 뭐 각 클래스별로 확률을 반환해 주는데 원래 클래스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 데이터 값을 알아야 정확하게 비교를 하는데 그건 또 빼먹었네. 다시 돌려야 되겠네. 원래 데이터. 원래 이걸 빼먹었네.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돌립시다. AA도 추가하고 요거 얘가 100번째 110 이미지는 확인을 했으니까 이미지는 삭제하고 요걸 프레딕트만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원래 정답값이에요. 그러면 이 정답에 맞춰서 얘가 제대로 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돌려. 이건 조금 이게 반복학습이 좀 힘듭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많이 안 걸린대. 이제 뒤에 가면은 한 10분씩 걸리니까 근데 좀 반복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조만 한번 딱 보고 안 할 거예요. 다음에는 그냥 스코어라든지 다른 것만 볼 겁니다. 뭐가 반환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확률이 반환되는지 자 보면 이제 맞죠? 원래 데이터 원래 테스트 타겟의 정답값은 3672785994 이렇게 돼 있네요. 첫 번째가 3이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확률 여기 보세요. 아까 요거 10개 요거 그렇죠? 그러면 0, 1, 2, 3 세 번째가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0, 1 두 번째 것도 9.75인데 세 번째 게 9.9예요. 얘가 더 높죠? 그거보다 높은 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려면 비교가 힘드니까 제가 뭐 어설트 한 거예요. 어설트해서 뭐 맨 마지막이 인덱스 자리입니다. 확률이 제일 높은 것들. 그러면 여기는 원래 데이터는 봅시다. 원래 데이터는 36 어쩌고 요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80% 넘게 맞추니까 그 비교를 해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정답인데 맞춘 거는 한번 볼까요? 뒤에 있는 숫자가 이제 맞춘 숫자예요. 클래스가 이제 뒤에 거 몇 개 맞췄는지 그러면 3 맞고 6 번째 거 맞았네요. 7 근데 네 번째는 인데 6으로 했고 한 개 틀렸고 그 다음 또 785 7855 785 785 994 한 개 틀렸네요. 10개 중에 한 개. 그럼 맞죠? 그럼 85%니까. 그러면 우리가 367인데 2 대신에 6으로 맞췄어요. 2 대신에. 그런데 원래 정답이 2인데 제일 높은 게 6인데 그 다음 높은 건 2니 거의 비슷하게 맞춘 겁니다. 그죠? 생긴 게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최대값은 6인데 그 앞에 원래 정답인 값 조금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게는 맞춘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뭐 확률 프레딕트 했을 때의 결과는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을 반환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각 클래스별로 얘가 원래는 여기에 들어간 값이 각 클래스별로의 방정식입니다. 계산한 건 방정식밖에 없어요. 얘는 근데 그걸 방정식의 결과값을 이 확률로 변환해 준 거 뭐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률로 변환해 줬다 그 얘기예요.
그게 활성 함수입니다. 활성 함수. 이진 분류일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 다중 분류일 때는 소큐맥스 함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